안녕하십니까. 물리학 원을 우리가 2학기 들어와서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주 나갔다 한 주 쉬고 이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 시간은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또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채워가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쌤하고 나갈 부분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교과서 68페이지를 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혹시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그 책에 있는 그 배경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 1864년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 되게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어떤 걸 발표했냐면 빛이란 것이 전자기파다. 즉 빛은 전자기파, 파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파동은 뭐냐면 어떤 매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질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현상, 이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파동이죠. 음파라고 합니다. 소리. 자, 이 소리 같은 경우는 공기가 있으면 이 공기의 진동으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이때 공기가 매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질이 있으면 전달되는 현상, 우리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빛이라는 게 전자기파로 밝혀졌으니까 빛도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 야, 빛이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매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매질이라는 것을 뭘로 말할까 해서 발견은 안 됐지만 에테르라는 물질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테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게 에테르를 이용해서 전달이 된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이클슨이라는 과학자와 몰리라는 과학자가 이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 증명 과정이 책에 살짝 거론이 돼서 선생님이 간단히만 이야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빛을 이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을 놓고 빛이 어떻게 되냐, 다시 반사를 시키죠. 그럼 정확한 가운데도 다시 한번 여기도 또 거울 하나 놓고 이쪽으로 진행을 시켜요. 빛이 이렇게 갖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해서 빛이 여기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빛을 진행을 시켜보냐, 이렇게도 한번 진행을 시켜봅니다. 자, 빛이 이렇게 똑같은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이 길이와 똑같이 위로도 갔다가 이 반사경을 설치하고 다시 이 경로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도달합니다. 지금 파란색과 검정색의 빛의 경로는 똑같아요.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도달하냐? 동시에 도달하겠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에테르라는 것은 이렇게 가상의 물질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 빛이 동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도달하지를 못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있는데 이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거세게. 근데 배를 타고 반드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 길이와 아니면 수직으로 이 똑같은 길인데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이 시간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갈 때 이 시간을 따져보면 바닷물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 물결의 영향으로 다른 시간에 도달하겠죠. 자, 결론은 뭐냐면 이때 빛을 이렇게 진행시켰는데 동시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물질이 있다 없다, 빛을 전달시켜주는 이 에테르라는 물질이 없다고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빛은 어떻게 전달되냐? 그러면 빛은 전자기파가 아니냐?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하냐면,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로 우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빛은 매질 없이 전파 가능하다.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두 가지 가정하에서, 이런 생각의 사고하에서 시작을 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한번
이번 시간에 잘 들어보시고 정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도 있어서 많은 걸 설명했지나 이 책에 이 현재 교육과정 특수 상대성 이론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으로 시작됩니다. 두 가지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그 가정을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 첫 번째 1가정이 뭐냐? 1가정. 첫 번째 가정이 어렵죠? 말이 없어요. 상대성 원리라는 가정입니다. 상대성 원리. 자, 우리 책으로는 지금 69쪽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죠. 첫 번째 가정. 상대성 원리라는 건데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그대로 한번 책에 있는 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이 써있냐면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자,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 바로 들었을 때는 바로 이해가 안 가죠. 그냥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면 또 아인슈타인 지대를 뛰어넘은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하는데 어렵죠? 한번 그만 선생님하고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성좌표계라는 단어가 우선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관성좌표계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말하냐면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등속 운동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거나 사실 등속도 정지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5월 그다음에 등속 운동하는 곳에서의 물리 법칙은 다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정지와 등속은 사실 구별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 정지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지만 만약에 지구 밖에서 선생님을 보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 뭐 정지하고 있어? 태양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구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정지와 등속은 구별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동차가 등속 운동을 해도 우리가 움직인다고 판단합니다.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자동차 말에 진동도 오고 하니까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 안에. 우주선 타고 있는데 이 우주선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등속 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왜? 마찰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진동도 없고 소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밖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주에서 가고 있어.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가고 있는 건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겠죠. 왜? 자기가 실질적으로 멈춰있는데 이 친구가 가도 자기가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지와 등속을 구별하기 쉽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책에 있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 한번 또 그려보시고, 자, 이 트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V라는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속 운동. 자, 근데 여러분들이 트럭 뒤에 타면 안 되지만 뒤에 타서 이제 장난을 쳐요. 어떤 장난을 치냐? 이렇게 타가지고 공 하나를 이렇게 위로 던졌다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친구 입장입니다. 트럭 안에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뭐 차 안에 타서 이렇게 뭘 던지고 받고 하는 장면. 그럼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이냐? 위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죠. 다시 내려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선생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이 안에 타는 사람들 이 공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것은 어떤 힘 때문에 떨어지니? 하니까 여러분들은 물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잘 알아요. 선생님 이거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 그럼 한번 써봐. 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자, 이때 이 공이 떨어진 이유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때 힘은 뭐냐? 중력입니다. 그럼 중력은 이 공의 질량이 m으로 쓰겠습니다. m이면 이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g를 곱한 mg의 힘을 받아서 이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맞아 잘했어 칭찬해줬죠 선생님이. 자 그런데 이제 밖에서 이제 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 영이 여자 친구인데 자, 여기 밖에 있습니다. 이 철수가 이 공을 던졌다 받았다 하는 것을 이 영이라는 친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이라는 친구 입장에서는 이 공의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이 철수가 던진 공이 위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 이 트럭이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이 올라가는 동안 공하고 트럭도 앞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즉 좀 과장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영희가 이제 보면 이 공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결국 이 철수 손에 떨어진 건 맞죠? 던졌다 받았다 할 때. 근데 영희 입장에서는 공이 어떻게 가는 걸 보이냐, 이렇게 포물선으로 가는 것처럼 포물선 던져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가 좀 달라 보이냐면,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등속 운동하고 있는 곳에서의 물리 법칙이 동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동일하지 않아. 왜? 다르잖아. 야는 위아래로 안에는 위아래가 떨어지고 야 이제는 포물선 움직였잖아.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영희야 이번엔 누구한테 물어보냐? 아 이번에는 영희야 파란색을 하겠습니다. 영희한테. 아 영희한테 물어봅니다. 아 영희야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 그러면 한번 이 공이 작용하고 있는 힘을 한번 표시해봐. 하니까 영희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표시합니다. 선생님 야가 우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것은 수직 방향은 무조건 뭐 때문에 내려오냐? 철수가 말한 것처럼 중력 때문에 내려옵니다. 아, 파란색으로 쓸까요? 네, 여기 입장이니까.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래? 그때 힘은? 아, 당연히 공의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로 곱한 mg만큼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당연히 내려오겠죠. 아, 그럽니다. 그래? 그럼 또 다른 힘이 있으면 영희야 한번 써봐. 영희가 쓰려고 합니다. 분명히 수평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고 수평 방향의 힘을 쓰려고 하는데 쓸 F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 자, 이 공은 결국 트럭이 지금 V라는 속력으로 등속운동하고 있다 했죠? V라는 속력으로. 그러면 이 공은 이 V라는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공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등속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등속운동을 했던 이 공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0이죠? 0입니다. 등속운동 가속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F는 ma라는 공식으로 수평 방향의 힘을 쓰고 싶었는데 A 값이 얼마입니까? 0이. 그럼 수평 방향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있냐 없냐? 당연히 없죠. 그래서 힘을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거죠.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운동하고 있는 곳에서의 물리법칙을 써봤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냐? 철수 입장에서도 아래 방향으로 mg, 영희 입장에서 아래 방향 mg, 물리법칙이 다릅니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같다라는 이야기죠. 같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의 첫 번째 가정.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성 원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의 상대성 원리지도 아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관성 좌표계, 정기 또는 등속하는 곳의 물리 법칙은 증명해줬죠. 다르다, 같다, 동일하게, 같게 나타난다는 게 특수상대성의 첫 번째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가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뭐냐? 광속 불변 원리입니다. 자, 광속 불변 원리 좀 길죠?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한번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모든 관성 좌표계, 자, 금방 관성 좌표계 뜻은 배웠죠?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전기나 등속 상태에서 나오는 이론이고, 또 일반 상대성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가속운동,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의 현상들을 다 나타내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특수상대성은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죠. 더 작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봤을 때,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책 보고 써도 됩니다.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기대 속력은 쌤이 글씨 일부러 좀 크게 썼으니
큽니다. 그 모니터에 봤을 때 너무 작게 보일까봐.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속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좀 나중에 배웠지만 시간도 다르게 흘러가 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를 봤을 때 길이도 다 달라집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광소 빛의 속력이 얼마인지 먼저 이야기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편하게 가니까요. 자, 우리가 보통 속력은 V로 쓰죠. 근데 이제 이것처럼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 쓰냐면 컨스탄트 일정하다는 걸 따서 C로 씁니다. 빛의 속력은. 그리고 이때 빛의 속력을 측정하면 3.0 곱하기 10의 8승 이거는 외웁시다. 이 정도 데이터는 외울 수 있죠. 유식하게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입니다. 쉽게 말하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30만 킬로.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구가 1초에 7바퀴 반을 돌아. 이게 이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빛의 속도가 광속 불변형 원리가 아니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죠. 간섭잡두개가 뭐라 했습니까? 정지하는 곳이나 또는 등속 운동하는 곳입니다. 야,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는 곳에 갔을 때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뭐하다?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강원 항공고등학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커트라인도 높고 아주 뛰어난 친구들인데,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야, 우리도 빠른 전투기, 스테이스키처럼 엄청 빠른 전투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협업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갖다가 선생님,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엄청 빨라요. 딱 그래요. 그래? 선생님이 이제 한번 미소를 한번 싹 긋고, 그래? 그러면 한번 뭐 시합 한번 해볼래? 하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시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하고 뭐하고 시합하냐? 선생님이 빛하고 시합을 시킵니다. 왜? 선생님 빛이 빠른지 아니까. 야,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게 빛이야. 니네가 빛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약간 무시한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네. 그래, 가보자. 해서 이제 빛하고 이제 경주를 잘 보려면 모르겠지만 빛하고 이제 이렇게 경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출발합니다. 빛도 출발하고 여러분도 출발했겠죠. 야, 엄청 빠르게 만들었으나 빛을 따라잡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 그래서 갈수록 어떻게 했냐, 조금씩 거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응원을 하죠. 밖에서. 야, 어때 좀만 더 가속해봐.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안에서 이 여러분들이 만든 전투기를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빛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거의 다 따라갔구만. 조금만 힘내봐. 별 차이 안 나.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뭐라 하냐. 선생님, 우리가 빛을 봤을 때 빛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팡 날아갔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빛을 보면 어떻게 했냐. 그냥 빛의 속력으로 빛이 날아가는 거예요. 3.0 곱하기 10의 8승. 근데 선생님 밖에서 봤잖아요. 밖에서. 선생님 봤을 때는 거의 따라가고 있어. 하지만 선생님은 이 빛을 3.0 곱하기 10의 8승으로 간다고 말하고,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 빛을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똑같이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진행을 합니다. 아, 신기한 일이죠. 우선 이게 막 들었을 때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이미 IQ가 막 300, 400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처럼 어마어마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당연한 현상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 이거예요. 자, 정지하나 등속하는 곳에서 봤을 때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속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막 일어나냐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속력이라는 건 V는 T분의 S.
이거죠. 첫 시간에 배웠던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달라져야 하냐? 이게 달라져요. 시간도 달라지고 거리도 달라져요. 즉, 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세행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요. 빛의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 있죠?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이게 사실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시간 보정을 하죠. 속력이 빠른 물체 안의 시계와 실질적으로 이게 속력이 없는 이게 느린 곳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는 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좀 이따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정리하죠. 자,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는 이겁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 모든 관성 잡교비에서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빛의 속력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자, 책에 있는 A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에 영희하고 민수네요. 최수가냐? 민수가 있는데 어떤 걸 실험을 해보냐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기차로 나와 있어요. 기차 뭐 이렇게 막 그리면 기차가 되나요? 아무튼 여기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있는데 민수가 여기서 뭐 하냐면 활을 쏴요. 활을 쫙 쏩니다. 이때 화살, 이거 선생님 지금 화살 그리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여기는 킬로미터를 줬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 활에 이렇게 그냥 화살의 속력을 그냥 미터로 줄게요. 100m/s로 쏘아요. 근데 이 기차가 가만히 있던 기차가 아니에요. 이 기차가 기차가 300m/, 좀 너무 빠르긴 한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합시다. 300m/s로 이제 가고 있는 기차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보냐? 여기에 이제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 영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희가 이 화살을 보면 얼마의 속력으로 가냐? 이미 300으로 가고 있는 화살에서 우리가 쏘았으니까 이 속력이 플러스 된 값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때 영희는 화살의 속력을 얼마라고 말하냐면 이 영희는 화살의 속력을 400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고속도로에서 이러면 안 되겠죠. 깡통 하나를 딱 밖에 살짝 던졌어요. 놓았어. 이렇게 딱 놓았어.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맞냐면 혹시 그걸 부딪혔다면 어떻게 하냐? 100km/h로 가고 있는 깡통 맞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원래 그 속도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 속도를 유지하겠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화살은 400m/s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실험을 민수가 합니다. 민수가 어떻게 이제 책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험하네요. 자, 기차입니다. 똑같은 기차예요. 기차인데 이번에도 이제 이 기차의 속력은 300m/s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민수가 활을 쏘지 않아요. 자, 좋은 레이저 하나 사왔어. 레이저 빛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쏩니다. 자, 레이저 속력은 얼마냐? 레이저 속력 빛이니까 얼마입니까? V는 3.0 곱하기 10의 8승/m/s를 가겠죠. 자, 이번에도 영희한테 물어봅니다. 자, 영희야, 이 레이저 속력 얼마일까? 자,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이나 이게 빛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빛이라고 아니라면 이렇게 정답이에요. 시험 문제 어떻게 하는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정답이야. 근데 이렇게 기차에서 빛을 쏘면 이 영희가 봤을 때 빛의 속도는 뭐하냐? 항상 일정해. 움직이는 광원 어디 있어요? 광원의 속력이나 자기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 보든 아니면 영희가 똑같은 방향으로 기차로 뛰어가서 엄청 빨리 뛰어가면서 이 빛을 보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얼마냐? 이때 이 빛의 속력은 3.0 곱하기 10의 8승/m/s입니다. 영희가 봤을 때. 이 기차값을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0 곱하기 10의 8승 더하기 300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랑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광속 불변은 광원의 움직임이나 관측자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항상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 몇 분 찍었나 볼게요. 자, 지금 한 24분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좀 더 원래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늘려주면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선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말합니다. 꼭 말하고 그 다음에 책의 71페이지에 나온 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자, 가정은 끝났어요. 이 두 가지 가정을 시작해서도 속도 상대성 이론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되냐? 주제 속도가 다르게 간섭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또 무너지는 그런 아쉬운 결과를 나타내겠죠.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고 모든 것에서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아인슈타인 또 한 가지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걸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 동시성의 상대성. 네, 동시성의 상대성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에는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 책 정리보다는 여기 있는 정리를 뭐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자, 한 관성 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성 좌표에서 볼 때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 있다. 자,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IQ가 굉장히 높은 과학자의 이론을 아주 짧은 시간에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또 여러분들 두뇌로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한 관성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성좌표, 다른 곳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지죠. 예를 들어서 등성운동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등성운동하지 않는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봤을 때 그 사건을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 와, 무슨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제 책에 있는 예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빠른 이제 어떤 여기 뭘로 나왔습니까? 비행체로 나왔습니까? 우주선 나왔네요. 제가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비행하고 있습니다. 부인한 또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관성좌표가 성립하겠죠. 등속 운동이니까.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민호라고 나오네요. 자, 민호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 가운데에다가 전등을 하나 놨어요. 레이저라고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빛을 쏠 수 있는 전등을 할까요? 전등으로 하겠습니다. 전등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 민호가 정중앙에서 전등을 놓고 이 전등은 빡 튑니다. 여기 빛이 어떻게 되냐? 이쪽 왼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진행을 하겠죠. 자, 이걸 전등을 중앙에 놨으니 선생님은 철수하고 연결을 가겠습니다. 이 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 물어봐요. 야, 철수야, 이 빛이 앞에 먼저 도달하니 뒤에 먼저 도달하니? 자, 철수는 뭐라 하냐? 이 등속운동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한다고요? 정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말도 선생님 지금 등속운동 하고 있다니까요. 지구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근데 일정한 속도로 돌다 보니까 등속운동하면 정지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지. 정지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교실 중앙에, 과학실 중앙에서 양쪽으로 빛 쏘면 이쪽 면과 이쪽 면에 가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시간에 도달하겠죠? 합니다. 근데 철수일 때는 뭐라 하냐? 앞과 뒤에 동시에 빛이 도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이 사건을 다른 관성 좌표계는 영희가 밖에서 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니까 철수가 불빛을 쏘았어요. 불빛 쏘니까 불빛이 이렇게도 가고 앞으로도 이렇게 갑니다.
등수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영희야 앞에 뭐 이 우주선에 앞에 먼저 빛이 도달하니 아니면 뒤에 먼저 도달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영희가 뭐라 대답할까요? 영희가 뭐라 대답할까요? 빛은 뒤에 먼저 도달해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빛이 가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 이 우주선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야는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앞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앞으로 가는 그 빛은 아직 비행체가 이미 앞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길이가 더 많이 남았죠. 또 야는 가고 있는데 왔으니까 더 빨리 도달했죠. 그래서 이 영희는 뭐라 하냐? 빛이 뒤에 먼저 빛이 도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췄을까요? 철수의 말이 맞을까요? 영희의 말이 맞을까요? 네,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이 안에 탄 입장에서는 동시에 돌아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먼저 도달하겠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어렵죠? 동시가 아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이고 여기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보인다라는 게 동시의 상대성입니다. 자, 우선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특수 상대성 이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시간 지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 했죠. 움직이는 곳에서의 시간과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신기하죠? 또 내가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를 봤을 때 그 길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지한 사람이 야, 네 비행기 5m짜리 비행기 타고 너 달나라 갔다 와봐 하면서 얘가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달을 가는데 이 친구가 이 비행기를 봤을 때는 이 비행기의 길이가 처음에 5m라고 출발하기 전에 5m라고 했는데 야 움직일 때 보니까 길이가 더 작아져. 길이가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뭐야 내 길이 5m 맞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 이 사람은 V나 속력으로 일정하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달이 자기한테 V나 속력 오는 거와 똑같겠죠. 자기를 정지하고 있는데 달이 온다고. 그래서 달까지의 이 길이가 또 짧아지는 이런 길이 수축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이제 등교 수업하면 계산 방법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뭐 그렇게 따지면 이게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뉴턴 역학이죠. V는 T분의 S, V는 VJ 플러스 AT, 뭐 S는 뭐 이런 것도 다 읽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안 맞다. 그런데 우리가 왜 뉴턴 운동 법칙을 사용하고 지구상에서 이런 걸 다 사용하고 있는지 또 아인슈타인하고 또 일반 상태에서 뉴턴하고 싸웁니다. 관성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누가 승리하냐면 아인슈타인 승리해버려요. 이렇게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또 등교 수업할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때는 선생님이 이 정도로만 우선 하고 또 등교 수업하고 연장 해서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 꼭 등교 수업할 때도 나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따로 제시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뭘 정리를 하냐면 70쪽에 오는 70쪽 보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예제 문제 거기 이미 풀이할 답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는 쓰지 마시고 예제한 다음에 그 현상에 대해 여러분들 직접 한번 써보면 오늘 배운 내용에 좀 이렇게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에 얼굴 뵙고 또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